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대미 투자법을 처리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배분 등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2020년이죠. 그러니까 21대 국회 초반 때 여당에 있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원내 전략이고 그간의 국민의힘에 그냥 떼쓰기에 그대로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원내대표가 표명한 거고 실제로 또 그 안 줘도 되죠. 원래 상임위원장은 이 관행적으로 양 당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법에 그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국회법에 의하면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다 자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힘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힘이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 잡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면서 억지 부리는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주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24년 총선 당시를 보면 그때도 민주당이 18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니까 결국 몇 개를 나눠줬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있는데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니 본인들이 저렇게 장애 투쟁하겠다고 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에서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임위원장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주니까 거기서 국정이 국민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그러면 국힘이 지금 보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국힘이 위원장인데를 보면 기재위원장, 정보위원장, 기재위원장, 정보위에서 그때 국정원 그 내란 가담 문제 가지고 얘기됐을 때 여러 가지로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한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이번에는 또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스멀스멀 그런 말 언제 했냐는 듯이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확실하게 국힘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다음에야 양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4년 총선 때 민주당 권리당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 하나도 주지 마라. 줄 필요 없다. 2020년 그 국회를 보면 오히려 나았다라고 했거든요. 그 국방위원장도 지금 국힘이 하고 있잖아요. 성일종 씨가. 그러네요. 성일종 씨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내란 가지고 어떻게든 옹호해보려고 그러고 김현태 불러다가 따로 만나고 뭐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맞아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런 짓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윤상현이의 말.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지금 윤상현 뭐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윤상현이 했던 말과 지금 윤상현이 막 반성해야 된다 그러고 윤하고 끊어야 된다 그러고 뭐 윤석열한테 편지까지 썼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윤상현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얼마 전에 그 보도도 나오던데 윤상현 의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한때는 윤어게인이었는데 지금은 저륜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한남동 앞에 가서 맨날 있으면서 뭐 또 서부지원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애국 청년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뭐 반성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상현. 많은 국민들이 윤상현을 기억하는 게 아마 그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참 말이 많네. 윤상현이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선 씨 공천 주라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코드가 잘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고 나서 윤상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한테 절대 그런 적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조사받으러 가가지고는 전화 받았고 시킨다고 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국힘이에요. 1년만 지나면 잊을 수 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 인터넷 치면 기사 다 나오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잊었다 하더라도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에 있는 거예요. 저게 말을 대놓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국민들은 개돼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 표 얻겠다고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십시오. 그 와중에 또 이진숙이가 1등이 나는 거 아니에요? 1등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 저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TK의 민주시민들이.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이렇게 공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에 그 인천공항 사장을 관둔 이학재 씨나 네. 아니면 현 시장인 유정복 씨가 나오기는 거죠. 그렇겠죠. 네. 둘이서 이제 경선을 할 것 같은데 이학재가 이제 독하게 맘먹고 덤벼드는 것 같고 네. 유정복 현 시장한테 거기서도 개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차례차례 지금 이제 그 라인업을 짜가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지사를 맨 처음에 발표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인천시장 후보자를 이렇게 저렇게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이 쭉 있었거든요. 인천도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도 정리가 됐고 경남지사 후보도 김경수 씨 차례차례 우리가 조금 뭐랄까 그 약한 지역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 이런 점에서 이제 후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뭐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경선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명을 해버리더라고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다른 뭐 경선 결과가 뭐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뭐 그런 점 때문에 굳이 지지자들 간에 뭐 그 수고나 분열을 가져올 경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결과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승복을 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이지. 당사자들이 나 끝까지 경선하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냐라고 했다면 또 못할 일인데 그만큼 또 박찬대 의원이 어찌 보면 또 신망을 받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 자, 다음으로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한 이후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곧바로 대수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수보의 그 일관된 대통령의 그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바가지, 그거 좀 없애자. 그래서 기름값 바가지가 지금 심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뭐 리터당 200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거 걸리면 담합은 폐가망신시켰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민생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사실 제기하지 못했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워낙에 K 한류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돼요? 문제의식이나 있어요? 맨날 술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 챙길 여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하는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K 관광의 경쟁력 제고 저도 그 생방송 그 현장에서의 여행업체와의 그런 토론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 보니까 정말 현장 얘기를 들어야지 좋은 대안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소소하게 우리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쫙 모아갖고 대책 마련을 한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제주도 렌터카 요금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와 엄청난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고무줄 잣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잡겠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요금제 표시를 미리 해서 이용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고 바가지 옴팡 씌우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경고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취소해버린다. 권한을 취소해버린다는 거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투명한 그런 가격 제시 그래서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제 그 기름값 급등에 대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걸리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게 그 호르무즈 그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7개월치 기름이 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봉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이게 기름값 오를 때는 거의 LTE급이잖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소진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전쟁 터지고 나서 곧바로 그냥 미리 꽉 채워놨어요. 왠지 기름값 오를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리터당 300원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게 반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건 터지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에 대한 저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축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까?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유류값 상승에 대한 그런 공포를 더 자극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카 막 발동되고 그러잖아요. 매도 심리가 막 작동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경제가 막 출렁이는 것보다는 그 포비아를 유발을 해가지고 예. 언론들이 사실은 그런 거 좀 조정을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기름값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주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들,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자 아니면은 그 관계자들한테 심리를 아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에 가격 표시를 뭐든지 숙박이든 기름값이든 렌터카든 어떤 면에 있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 씌우고 이렇게 체계 없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관광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권한을 취계하고 영업신고를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예방과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요인으로서의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합동 점검반도 만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제보하면 포상금도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나쁜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포상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전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테 포상금 줄 때 100억씩 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한자 고치게. 로또보다 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씩 줘도 막 4천억씩 이거를 조작하고 막 공정거래를 해치니까 100억 준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거죠. 예, 내부에서의 그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재원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 고발자들한테 힘도 실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일타상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그런 득이 되는 포상금이나 내부 고발이나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수보에서 회생 불가능, 그 폐가망신 시키겠다고 한 7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예. 마약, 공직 부패, 불법 부동산,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악성 체납, 그리고 중대 재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쪽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던 것들인 거잖아요. 마약만 하더라도 뭐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천생활 마약 사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마약에 대해서 문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악질적인 뭐 재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마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상시 가동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대통령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5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차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